문을 아주 조금 열더라고요, 창문을. 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아, 왜 이렇게 그때 길을 막으시냐. 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뒤에 애들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왜 반말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럼 너도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을 열더라고요. 나온 김에 얘기나 좀 해보자. 그러면서 갔어요. 이제 얼굴 마주치고 이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냅다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짧은 영상만 봤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7일이었고요.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 위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보자분이 차량을 아이들 4명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해 가고 있는데 차선에 갑자기 이제 다른 SUV 하얀 차량이 같이 나란히 달리게 됐대요. 그래서 앞질러서 처음 제보자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뭔가 상황이 이상해진 게 흰색 차량이 1차선에 있고 제보자가 2차선에서 주행을 하다가 흰색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오면서 시속 30km 정도로 매우 느리게 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흰색 차량을 피해서 1차선으로 갔더니 나중에는 이 제보자의 차량하고 트럭이 한 대 있어요. 트럭이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앞으로 또 끼어들더랍니다. 트럭이 위험하게.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앞으로 끼어들더니 그 끼어들 시점이 어떠냐면 앞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서서히 멈추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니까 이제 급 점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지금 피해서 다시 1차선 쪽으로 가니까 또 지금 끼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상황을 보니까 보복 운전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이후 제보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상대 운전자한테 뭐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왜? 내 차에, 제보자의 차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냅다 주먹질!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문을 아주 조금 열더라고요, 창문을. 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아, 왜 이렇게 그때 길을 막으시냐. 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뒤에 애들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왜 반말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럼 너도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을 열더라고요. 나온 김에 얘기나 좀 해보자. 그러면서 갔어요. 이제 얼굴 마주치고 이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냅다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가해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뭔가 급정거가 생겼고 아이들이나 이 승객들이 막 앞으로 쏠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내려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가해 차량으로 보이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하고요. 아이들 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전석 창문을 좀 주먹으로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해 운전자가 야, 쳤냐? 쳤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신고할 듯한 행동을 보였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돌아섰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예. 3초 정도 정적이 흐르다가 이렇게 주먹을 바로 그냥 냅다 날렸습니다. 자, 정말 준비도 안 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먹이 날라왔으니 제보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후 상황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릴 수는 없고 최대한 방어를 취하면서 맞기만 했거든요. 처제의 두 아이는 바로 그 정면을 목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좀 생기기는 했죠. 뭐 이모부 괜찮냐,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기 엄마랑 이제 그 처제는 좀 트라우마가 생겼죠. 근데 매형이 이제 맞는 횟수를 세봤다고 하더라고요. 두 차례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렇게 제보자가 폭행당한 장면을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다 지켜본 겁니다, 이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고스란히 목격을 한 것 같고 22차례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내나 처제나 아이들이 다 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맞고만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해줘야 될 존재가 무너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랑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맞거나 그러면 원인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내가 구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맞나 보다, 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사실 일방적으로 그냥 맞아 주는 걸로 보이잖아요. 누가 예. 봐도 22차례를 그냥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요. 네, 그냥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정말 삼가하시고 절제하신 거라서 저는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꼭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남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아, 이렇게 맞는다고 다 지는 게 아니고 때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아빠가 정말 의롭게 참은 거고 우리를 보호한 거구나. 진정한 보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차례 주먹질을 당한 이 제보자 지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폭행 당시 제보자가 코피를 정말 많이 흘렸다고 해요. 입고 있던 패딩에 피가 다 묻을 정도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코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뿐만이 아니라 코와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왼쪽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앞니도 흔들렸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보자 먼저 코 수술을 받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수술과 치료비로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원래 투잡, 그러니까 일을 2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일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지금 금전적인 상황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차에서 내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뭐 피해자분이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났어요. 그럼요. 워낙에 도로에서 정말 별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안전하게 혹시 정말 실랑이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 안에서 유리창 내리지 않고 꼭 필요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에 저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또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아, 진짜요? 차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도주를 하니까 뒤에 이제 피해자분은 뭐 도대 추적할 생각도 못 했는데 차문 닫혔다. 차문 닫고 타고 있다가 신호 바뀌니까 바로 저렇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추격해서 바로 하하. 잡았다고 하고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나오시지 맞아요. 말라라는 얘기인 거고 일단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경찰에서는 아마도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 수술을 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상해 혐의로 송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직접 대면하시거나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